여러분,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능력 있어 보이는데 말은 놀라울 만큼 공손하고 부드러운 사람. 지위가 높은데도 아랫사람에게 더 예의를 갖추는 사람. 반대로 실제 영향력은 크지 않은데 말만 거칠고 상대를 압박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종종 보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예의를 전략처럼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예의를 잃는 순간 스스로를 무너뜨릴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중심으로 사마천의 관점에서 예의를 무기로 삼는 고수의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마천은 사기라는 방대한 역사서를 남기며 수많은 인물들의 흥망성쇠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권력자부터 미천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을 관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실력과 영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예의를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사마천에게 예의는 단순한 외형적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의는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방법이자 인물의 기질과 사유가 드러나는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예의가 갈등을 줄이고 마음을 열고 상황을 안정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매우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수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은 예의를 선택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예의는 어떤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은 역사 기록을 넘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사기는 단순한 연대기가 아니라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 매우 정교한 보고서와도 같습니다. 특히 그는 말투, 태도, 예의 같은 작은 행동이 인물의 진짜 성품과 능력을 드러낸다고 보았습니다. 사마천이 파악한 첫 번째 핵심은 예의는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충돌하고 오해하고 때로는 질투합니다. 따라서 힘을 가진 사람일수록 예의를 통해 불필요한 적대감을 줄이고 관계의 긴장을 낮추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예의가 상대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자연스럽게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있어야 협력이 이루어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체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체면을 잃은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관계를 망치는 사례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의 체면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예의를 유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러한 관찰은 현대 심리학의 연구와도 연결됩니다. 예의를 갖춘 말투는 상대에게 안전 신호를 보내고 방어적 반응을 낮추며 신뢰를 증가시킨다는 점이 여러 연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반면 공격적 말투는 뇌의 방어 시스템을 자극해 상대를 위축시키거나 감정적으로 만들죠. 즉, 사마천이 바라본 예의는 단순한 사회적 규범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에 가까웠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가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례에서도 예의는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선 직장 환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상사가 팀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면 팀원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지적을 받더라도 공격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함께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분이 좋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의 질 자체를 바꿉니다. 결국 업무 효율과 조직 내 신뢰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서비스업 환경에서도 이런 현상은 명확합니다. 고압적인 손님보다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손님에게 직원들이 더 최선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이며 예의의 심리적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가까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잃기 쉽지만 가장 오래가는 관계는 서로의 존중을 지키는 관계입니다. 말투를 통해 상대의 자존감과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핵심입니다. 사마천이 말한 예의의 힘은 결국 타인을 작은 말투 하나로 편안하게 만들고 필요 없는 감정 소모를 줄이며 협력을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상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예의를 선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의를 실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의를 실천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함이 필요하고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첫째, 말투에서 공격성을 줄이는 연습입니다. 예를 들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보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 훨씬 부드럽고 건설적인 대화로 이어집니다. 같은 의미라도 표현 방식에 따라 상대의 심리적 반응은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습관입니다.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많은 사람 앞에서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작은 배려가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크게 높입니다. 셋째, 지위나 상황과 무관하게 일관된 예의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꾸준한 태도를 보고 신뢰를 형성합니다. 역할이 달라지거나 누가 보고 있는지에 따라 태도가 변한다면 관계에 균열이 생기기 쉽습니다. 넷째, 예의를 감정 조절의 도구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화가 나거나 마음이 조급할 때일수록 말투를 점검하고 적절한 예의를 유지하면 감정적 행동을 스스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천들은 사마천이 기록한 인물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준 행동이며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사마천은 혼란과 갈등이 반복되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의 본질을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가 관찰하며 남긴 결론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의는 약자가 자신을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장식이 아니라 강자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관계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의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힘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관계의 흐름을 바꿉니다. 예의를 꾸준히 유지하는 노력은 결국 자신의 삶을 더 편안하고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과정에서 쌓인 신뢰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영향력으로 돌아옵니다. 예의를 무기로 삼는다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마천이 관찰한 인물들은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관계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손해가 되는 순간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침착하게 태도를 조절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유리한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예의는 단순한 좋은 태도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방향을 만들어가는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사마천은 성공한 인물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일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예의는 상대의 위치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태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의를 통해 스스로를 단단하게 세우는 방식이었습니다. 현대 리더십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직책이나 지위가 높아질수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순간 영향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팀장이나 임원이 감정적 말투를 쓰기 시작하면 그 순간 조직 문화는 경직되거나 위축됩니다. 반대로 공손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는 리더는 조직 내에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사람들은 그 안정감을 신뢰로 받아들이고 자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결국 예의를 지키는 리더는 통제를 강요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을 갖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의의 지속성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것은 순간적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상황이 어렵거나 스트레스가 클 때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마천은 바로 이 지속성이 고수와 평범한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누군가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하고 감정이 크게 흔들리는 순간에도 여전히 존중을 잃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결국 승리하고 신뢰를 얻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지속성은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훈련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예의를 무기로 활용하려면 꾸준히 자신을 관찰하고 감정의 흐름을 인식하며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쌓이면 분명히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예의가 때로는 손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말할 때 예의를 지키는 것이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이 관찰한 인물들은 이런 순간조차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의를 잃는 순간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의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현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의를 지키는 사람은 이득을 계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지키면 관계가 편안해지고 신뢰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많은 기회가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장기적인 성공으로 이어지고 누군가에게는 깊은 인간관계의 기반이 됩니다. 결국 예의는 단기적 전략이 아니라 장기적인 인생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선택한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더 강해지고 더 여유로워지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조용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예의는 어떤 의미로 자리 잡고 있나요?
예의를 지키는 것이 부담이었던 때는 언제였는지, 또 예의를 지켰기 때문에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은 순간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의 관계와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고 앞으로의 일상에서 예의를 어떻게 활용할지 깊은 힌트를 제공할 것입니다.